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윤여민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섹터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10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율이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잡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월 CPI가 좀 발표가 됐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밤 10시 반에 좀 발표가 됐고, 특히 이제 헤드라인, 코어 CPI 모두 다 지금 이제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어떤 수치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식품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주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CPI는 그래도 예상치를 좀 부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12월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12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한 8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75인데 한 4.5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선거가 어제부로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마감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공화당이 이제 하원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장악을 거의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제 217석 정도 지금까지 이제 표를 봤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부까지도 거의 이제 레드 수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히 입김이 세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2025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달러까지도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역풍을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구두로 좀 환율에 대한 개입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만, 이를 좀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금 장 초반에는 1,407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결국 1,400원대 위에서 계속 원달러 환율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오늘 같은 경우 현선물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땐 11월 7일 매수를 좀 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거의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세가 나온다. 결국 좀 원달러 환율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휩쓸었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는 원전도 있고 방산, 또 금융과 함께 우주항공 섹터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실까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섹터 중에 우주항공 섹터가 아마 2025년에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닝메이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올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후원금을 뭐 1,800억 이상 어떻게 보면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공로가 좀 인정이 되면서 최근에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절차를 좀 치르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 체계를 좀 잡기 위해 그러니까 인사들을 좀 기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머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또 관련돼서 좀 사업 관련된 얘기를 좀 트럼프 당선인이 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스페이스 X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은 사실은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로서 움직임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결국 사업으로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1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주정책명령 1호로 해서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던 부분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을 엄청 도우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어제 좀 관련된 종목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뭐 제2 스페이스 X라고 불리는 지금 로켓 랩 같은 경우가 좀 급등을 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지금 3분기 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 증가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실적 발표 후에 지금 28% 이상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좀 테마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우주항공청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우주항공청 5월에 개소한 이후에 사실 좀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구와 우주와 우주를 좀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 체계를 완성한다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우주항공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에도 온기가 퍼질지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주 아이비 투자는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는데요. 우주항공 섹터에서 그러면 이사님의 탑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종목들이 이미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 종목들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만 오히려 신규 매수가 좋은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탐방을 다녀온 종목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틀 동안에 좀 급락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지수의 영향과 함께 좀 같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피어 코리아라는 이제 회사가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피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우주항공, 민간 우주항공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로 알려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1차 벤더사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및 아시아 한 10개국에 서브 벤더를 좀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라이프 시멘틱스 100% 자회사인 지금 라이프 브릿지의 어떤 사명을 좀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물류 창고와 관련된 좀 물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좀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피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반기 매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매출이 450억, 영업이익은 이제 87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알짜 회사로서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피어 코리아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협업이 상당히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우주항공 섹터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더 크게 좀 제가 볼 땐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라이프 시멘틱스를 우주항공 섹터에서 탑픽으로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또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라이프 시멘틱스를 우주항공 섹터에서 탑픽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트럼프의 특징 섹터 중에 하나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함께 바이오텍의 창업자인 비벡 라마스와미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수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사실 조금 이제 발음이 어려운데 네. 이제 비벡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친숙한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로이반트라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CEO까지 임명했던 사람. 이제 로이반트를 하면 딱 떠오르는 이제 국내 수혜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어쨌든 이제 이 회사 알츠하이머 관련된 뭐 치료제와 관련 특허권을 좀 사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굴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의 역사를 함께했던 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비백과 관련돼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금리와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국내로 왔을 때 보게 된다면 알테오젠이 상당히 큰 계약권을 하나 좀 했던 이제 분명히 기억들은 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계약들이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계약이 있었죠. 특히 이제 ADC 체형 기술과 관련돼서 제형 기술 관련돼서 다이지시 신교와 지금 산교와 지금 기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뭐 4천억 정도로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에너투와 관련된 특허 만료와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이지치 상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영국의 제약사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ADC 신약을 좀 개발했습니다. 이제 에너투라는 이 약인데 이 약 같은 경우가 상당히 블록버스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금 판매된 금액 자체가 4조 원 정도가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신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에너투라는 신약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특허 만료 기준일이 지금 2028년 11월입니다. 지금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이지 신교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제형 변환과 관련된 플랫폼 회사를 다시 찾아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선택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의 지금 ADC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좀 특허가 좀 상당히 길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에 뭐 임상돼야 되고 뭐 FDA 뭐 제가 볼 때 임상도 진행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기간을 소화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좀 매력적인 어떤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6%대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전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코스닥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대장 섹터였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제가 볼 때는 귀환을 알리는 어떤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알테오젠의 상승은 결국 지금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에너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키트루다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출에 관련된 부분, 로열티와 관련된 수치를 얘기를 했을 때 뭐 2030년까지 제가 볼 때는 한 연 2조 정도의 뭐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계산이 나오는 상황.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목표가 지금 뭐 73만 원까지 좀 상향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기술 이전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제가 볼 땐 대장 섹터로서도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이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을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3일 정도의 하락을 거의 완벽하게 오늘 상승하면서 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저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인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조금 이제 자리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좀 그나마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타자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이 바로 저는 ABL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ADC 플랫폼 하면 지금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ABL 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저는 ABL 바이오가 또 같이 3%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랩바디 이제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좀 더 유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이중항체로서 ABL 503, ABL 111, 뭐 ABL 103 같은 경우가 모두 지금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ADC 쪽으로도 지금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미 좀 지나갔습니다만 월드 ADC 2024에 좀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플랫폼을 좀 새로 공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DC 파이프라인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는데, 전임상에서 뭐 내약상이라든지 지금 안정성이 지금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ADC 플랫폼으로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뭐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영역,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조정받은 부분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알테오젠을 기준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토픽으로는 ABL 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민 이사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